예. 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에 4번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부터 해서 토지 용도 지역 쭉 나가겠습니다. 결판 보십시오.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내용들 거의 안 빠지고 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설명들을 한 번에 다 이해 쭉 함께 하시면서 두 번만 딱 반복하시면요. 이것만 딱 들고 가시면 시험장에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결정 보겠습니다. 대결정. 도시군관리계획 바로 법을 결정하는 것이죠. 입안했습니다. 법을 결정합니다. 토지에 관한 이용법 바로 도시군관리계획 바로 결정합니다. 토지에 대한 법이다 보면 법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중요한 사항이고 토지 이용 법령인데 바로 이것이 이제 입안을 딱 됐으면 각종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돼요. 자, 입안권자를 딱 보니까 이제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도 입안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국토장관.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도 물론 입안을 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또 입안은요, 도 밑에 있는 시장, 군수도 다 전체가 다 입안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부터가 조금 달라진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이 결정사항들 누가 또 법처럼 발표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을 한 사항들은요, 국토교통부가 직접 결정 절차 밟고 결정 고시를 또 합니다. 해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급에서 입안을 한 사안이 있으면요, 시도지사가 또 직접 결정 고시를 또 합니다. 해요. 그런데요, 시장 군수가 입안을 합니다. 입안해도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전부 다 도지사한테 결정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온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청하지 않고 또 직접 결정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사항도 있다고 하네요. 뭐냐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입안되어진 사항이 뭐냐 보니까요, 해당 그 입안되어진 사안이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여기에 대해서 입안 자체를 시장 군수가 했으면 직접 결정 고시도 할 수가 있게 해준다 해서 이거는 위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권자 표현다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시군 이게 표현 다 나와도 이제 되는 그런 식의 담겨 있습니다. 또 누가 입안하든지 전부 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전부 다 결정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속 결정 사항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일단은 먼저 처음에 나왔지만 직접 입안했던 사안들은요, 직접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말고도 또 두 번째입니다. 누가 입안하든 그 입안 제한된 사항이 뭐냐 보니까요,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요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에 관한 해제 지정 문제. 요 문제는요, 전부 다 국가에서만 결정합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해양거기 수산자원보고요. 수산자원보고요. 요것도 보시면요, 중앙정부가 하는데 요것은 보면 국토장관이 아니고 수산자원 관리 책임자인 바로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인들이 요것을 결정한다는 또 차이도 있습니다. 보시고요. 또 네 번째입니다. 이번에 신설되어진 입지규제입니다. 입지규제. 요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 관한 어떤 지정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구역 계획에 관한 어떤 내용 문제. 요거 전부 다 보시면 요것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또 결정한다 합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시가화 조정구역입니다. 요 시가화 조정구역. 요것은 보시면요, 원칙은요, 원칙은요, 시도입니다. 시도에서 결정한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요 장소를 국가계획과 연계 필요하다 판단되어서 지정할 때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화 조정구역은 국가계획과 연계 필요할 때 안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정권자 중요하니까 확인 꼭 하십시오. 특히 국토장관의 결정사항들 중요하니까 확인 꼭 하십시오. 그 다음에 결정할 때도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어요. 결정할 때 보시면 항상 협의합니다. 협의할 것이고, 결정할 때 보시면 항상 또 심의합니다. 심의할 것이고, 요건 법이기 때문에 결정권자들이 곧바로 법처럼 발표 고시까지 해준 다음에 이것을 송부해서 해당 지방특강시군이 열람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협의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중앙에서 협의할 때는 중앙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장들과 항상 협의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방에서 협의할 때는요, 관계행정기관 장들과 협의한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협의할 때 보시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직접 협의할 사항 또 4가지가 있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냐 하니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해서 발표 고시한 것을 변경을 하고자 할 때 그렇다랍니다. 첫 번째. 또 두 번째, 거리 국토교통부가 해주는데 해제해준 이후에 그 장소에서 최초로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일 때 개발 제한 구역의 그 목적과 비교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자, 또 보시면 이제 세 번째, 광역시설입니다. 광역시설 설치할 때 국토교통부가 직접 협의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계획일 때 국토교통부가 협의한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4가지 협의사항 또 기억하십시오. 자, 심의합니다. 심의할 때도 보시면 원래 도시계획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보내서 심의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는 이제 중앙도계위, 지방은 지방도계위와 심의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안은 도시계획뿐 아니고요, 이 건축부의 건축위가 불러와서 같이 공동으로 공동심의사항 또 있다 하랍니다. 공동심의사항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모든 사항 중에서 딱 한 가지입니다. 하면 바로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아닙니다. 계획 수립, 계획 수립할 때, 요거 수립할 때 보시면 공동 심의한다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요. 또 결정하면 관보나 공부의 고시를 딱 합니다. 그래서 연락만 딱 시킨다 합니다. 법률이기 때문에 이 법적인 업무가 발생하는 내내거든요. 효력 발생하는 기간, 효력 발생 기간 내내 이것을 연락만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자기들 권리 의무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 파트에서 보십니다. 보시고 다시 결정해서 고시했습니다. 고시했어요. 이때 고시를 또 효과가 또 중요한 또 사항이다. 효과가 무엇이냐 또 봅니다. 효과. 자, 첫 번째 보니까 그럼 결정 고시한 이 사실에 대한 효력 발생입니다. 결정한 어떤 내용들의 권리 남부가 나오겠는데 효력 발생은 언제부터냐? 딱 합니다. 효력 발생이 또 중요한 어떤 사항이죠. 그래서 결정 고시한 날부터다 하면 X입니다. 누구나 봐서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바로 지형도면. 지형도면이라는 것도 작성 고시, 지형도면이라는 것을 작성해서 고시 한 날부터입니다. 한 날부터. 보통 또 어떤 날 하면 그 다음 날인데 이때는 그 날부터입니다. 그래서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 한 날부터, 지형도면 작성 고시 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 다음 날이 또 아닙니다. 해가지고요. 그럼 두 번째, 그럼 지형도면, 요 지형도면 누가 작성해서 고시하느냐가 또 나옵니다. 지형도면, 이것은 누가 작성해서 고시할 것이냐, 누가 작성해서 이것을 또 고시를 딱 합니다. 해요. 자, 지형도면 작성자는요, 이것을 필요해서 입안했던 입안권자들이 작성합니다. 고시는요, 이것도 효력 발생하니까 바로 우리 결정권자가 발표 고시를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차이 난 것은요, 어디입니까? 시장 군수 일대만, 해당 시장 군수 일대만, 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계획 수립, 이건 말로는 전부다 결정 신청하죠. 그러니까 시장 군수 일대만 작성한 지형도면을 도한테 요 상들 말고는 신청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요, 시장 군수 일대만 보시면 바로 신청을 딱 해서 도지사가 신청을 받으면 이것을 발표 고시를 딱 해줍니다. 해준다. 근데 지구 단위 계획상은 직접 또 작성 고시를 또 할 수가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다시 또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되어진 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결정과 반대되는 행위들을 착수한 자 있다. 착수한 자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마라 할 것인데 이미 한 자가 있다 하면 그건 보여줍니다. 보여줍니다.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착수와 보호는 해주는데 결정사항이 뭐냐 보니까요. 시가화 조정구역 문제 하고요. 이거하고 그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요 두 가지 장소에 결정되어진 사실일 때도 보호해줍니다. 하지만 이때는요. 결정고시 3개월 안에 그 착수한 사실을 신고를 해야 계속 할 수가 있다. 신고가 발생한다. 이렇게 또 등장을 또 합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마지막이죠. 이 도시군 관리 계획도 항상 재정비 검토를 하게 되어져 있다 해가지고요. 이 검토사항인데 보시면 5년마다 역시 검토 정비한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도시군 계획 시설 필요성이 없을 때 그때 검토가 시작한다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4가지 다 여러분들 효과 중요한 사항이니까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결정이었습니다. 결정. 그래서 여기까지가 보시면 이제 28페이지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보시고 이제 제5장 토지의 용도 지역편으로 넘어갑니다. 토지 용도 지역 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 중에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것이 바로 토지의 용도 지역이었어요. 용도 지역 하면 토지의 그 서임새 종류를 전국토 단위로 구분이 쭉 되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토지는 토지의 용도 지역이 다 정해져 있어야 해당 토지에 맞게 토지가 개발적인 보존하는데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해주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바로 토지의 용도지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토지 용도지역이 가장 중요한 우리 한국의 토지의 1차적인 토지 이용 규제 자인다. 그만치 중요하고 혜택도 많은 것이 바로 용도지역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소유한 땅이 어디 용도에 포함되냐 해서 지가의 아무튼 더하기 시골 농촌에 아주 1000평을 소유했다 보다요. 이 서울시 안에 한 평을 소유했다가 더 값 차이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입니다. 명동에 한 평은요 약 3억 합니다. 그런데 저기 지방의 섬에 있는 3만 평, 30만 평은 또 3억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별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규정한 어떤 그런 식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용도 지역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입니다. 모든 토지에 다 결정이 딱 되어져 있습니다. 절대로 중복 결정이 되지 않다 특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토지가 용도지역 두 군데 걸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뒤에 곧 나올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은요 걸쳐서 나올 수 있지만 용도지역과는 절대로 걸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가십시오. 자, 1차적인 토지 이용 제한이다. 이게 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 이런 용도지역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 종류 구분입니다. 보시면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크게 4가지로 구분한 다음에 9개 세분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서도 다시 21개로 세분을 쭉 해둔다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 법령에서 이 용도지역은 첫 번째 보면 도시지역, 도시지역이 있다. 도시지역 하면 건물이 많고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 아니면 농촌인데 농촌은 다시 관리지역이란 토지 용도지역과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란 토지의 용도지역과 농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고 하는 토지 용도지역 해가지고 크게 4가지로 구분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래서 그게 도관농지라고 부르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관농지역의 큰 4대 구분을 딱 합니다. 도시는 사람 많고 많아진다. 그렇죠? 건물이 많다, 많아질 것이다 포함되겠죠. 농지역은 도시 안에도 농가 산이 있지만 도시 안에 있는 논산들 말고 기타 장소에 있는 농가 산들 가운데서 농업진흥지역과 보존산지 중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관리지역은 다시 뭐 관리한다 해가지고요. 이 도시처럼 잘 계획을 세워서 관리한다, 준해서 관리한다, 계획관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처럼 농업적인 생산을 위해서 관리한다 해서 생산관리지역도 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처럼 보존한다 해서 보전관리지역도 있다. 3가지로 구분이 딱 되어지죠. 보생계관리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참 많은 목적이 있겠죠. 부터 보존한다. 참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 수자원은 보전인데 수산자원은 보호와 육성 이런 또 차이점이 난다.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어지고 다시 도시는 다시 그 인구의 집중 형태를 가지고 또 분리했습니다. 주택 중심의 주거지역이 첫 번째 나와 있죠. 그다음에 상가 중심의 어떤 상업지역, 업무시설 있는 상업지역도 있다. 합니다. 그 다음에 공장 중심의 공업지역도 있다. 모아둬야 공장이 편합니다. 또 도시를 에워싸고 있고 도시의 사이사이에 푸른 녹지를 또 많이 두고 있다 해서 실제는 녹지가 도시의 건 4분의 3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공 녹지로 도시는 세분되고 있다 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입니다. 다시 또 세분이 쭉 되어 있죠. 주거지역, 다시 아주 조용한 양호한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단독 중심의 양호하다. 1종, 공동주택 중심이다. 2종, 이렇게 구분을 딱 합니다. 아주 편리한 주거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하면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1, 3종. 이건 청수죠, 청수. 1종은 저청 4층 이하입니다. 2종은요, 중청 18층 정도 내외입니다. 3종은요, 청수 제한이 없어요. 높은 48층 아파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적 기능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바로 준주거지역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거는 사실 전 1준인데 전용 1, 2, 일반 1, 2, 3 준이라고 구분되어집니다. 다시 상업지역 보시면 도시의 중심되는 메인 상권이 있는 바로 중심 상업지역이 있더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의 거점 형성이 쭉 되어져 있는 일반 상업지역도 아주 많이 있죠. 제일 많은 것이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 24시간 장사하는 시끄러운 곳입니다. 바로 유통상업지역, 도매상 형성되어져 있는 유통상업지역도 있습니다. 또 주거지역 크게, 주거지역 인접하고 있는 장소에 크게 형성이 되어진 상업지역, 걸린 상업지역도 있다 해서 중1, 6원 상업지역 구분이 딱 되어진다 하셔야 됩니다.
공업지역 다시 요것도 공해가 나오는 중화공장이다. 전용공단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가 나오지 아니하는 친환경공업 위주로 되어져 있는 일반 공업지역 도시에 참 많이 형성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많겠죠. 그 다음에 작은 공장인데 요 공장 속에 보니까 요 상가주택에 섞여 있다. 중공업지역도 있다. 제일 좋은 곳이 또 이쪽일 수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녹지도 보시면 절대 도시의 환경보호에서 절대 보존하지 않아서 보존 녹지, 도시 안에 산들이 다 여기 포함된다 보면 됩니다. 본다. 그 다음에 농업적인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했다. 녹지는 녹지인데 개발 유보했다. 개발 가능할 때까지 농사만 지으세요. 하는 것이 바로 생산 녹지도 도시 안에 토지의 일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연 녹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앞으로 장래에 주상공업적 시가지가 될 것인데 그전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약간 제한받지만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제한적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이 쭉 되어 있죠. 그래서 1, 2, 1, 2, 3, 중 1, 6원, 전 1준, 보호, 생자, 보호, 생계, 농자에서 21개로 세분이 쭉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요 세분되어진 이 사항들은요,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예외는 만들 수가 없다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용도 지역에 있습니다. 자, 이런 용도 지역의 특징들 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그럼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세분합니다.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랍니다. 바로 도시관리계획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한 내용, 토지 용도지역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서 토지의 용도 지역을 결정을 딱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으로 결정한다. 원칙이에요. 그래서 바로 결정권자가 누구죠? 자, 통상적인 결정권자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요 시 도지사 또는요 대도시가 결정한다. 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는요 결정을 하지 못해요. 도한테 결정한 신청을 딱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 지정 절차가 도시관리계획인데 요걸 결정 안 해도 지정되는 예외가 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외가 있다. 좀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외가 있다. 그래서 이걸 또 보겠습니다. 이 도시관리로 결정하지 아니해도 토지 용도 지역이 결정된 것으로 보는 그런 식의 지역들이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딱 보시면요. 바다를 매립할 때는 반드시 목적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이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 반드시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무 때나 매립을 절대 하지 못합니다.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바다를 매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매립할 때 그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데 이 매립하는 이 목적이 바로 그 인근 바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배후 토지입니다. 인근에 있는 토지의 용도 지역과 비교를 때 목적이 같네요. 이 목적이 뭐냐? 같은 목적이 딱 형성이 딱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특례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매립하는 목적이 인근 토지와 같은 목적이다 할 때 특례인데, 그러면요 매립공사 끝나고 준공검사 받는 날부터 준공일부터입니다. 준공인가 1부터 인근 토지와 같은 토지 용도지역이 된 걸로 간주한다, 본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매립지에 그 매립한 목적이 인근 토지와 같은 목적이면요 공사 끝나고 준공검사 받는 그 날부터 인근 토지와 같은 토지가 된 걸로 본다 이렇게 말하죠. 단 요 사실은 따로 고시는 해야 된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보니까 같은 목적이 아니거나 또는요 두 군데 토지 용도에 걸쳐서 매립이 딱 되었다 라고 할 때는 원칙이다. 뭡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해당 그 토지 매립지의 용도지역을 결정을 딱 해야 됩니다. 그럼 결정할 때까지는요 그 토지는 일단 자연환경보전지역처럼 제한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고요. 자, 두 번째 것도 좀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특별 법령 등으로 해당 지역을 어떠한 지역이 되었다라고 발표 고시를 딱 했습니다. 하니까 요 고시한 순간부터 해당 지역 전체가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되었다 이렇게 간주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곳이냐? 건물이 많아질 사업한다. 도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 항어 산택전도라는 두 문제가 또 나오죠. 항어 산택전도라 부릅니다. 산택전도. 그래서 항만구역 발표가 딱 되었습니다. 또 어항구역 발표가 딱 되었네요. 부두 공사하겠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근데요, 이것이 공유수면 바다 위를 매립해서 이제 공사를 막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건물이 많아진다겠죠.
그러면 도시로 봅니다. 단. 이때 보시면 그 인근 토지가 도시지역이라는 토지 용도지역에 연접되어져 있는 수변에 결정이 되어진 항만 어항일 때만 그렇다랍니다. 그래서 옆에 땅이 도시가 아니면 도시로 바뀌지 않는다. 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어떤 산업단지를 발표했다. 앞으로 공장을 많이 지을 것이니까 미리 도시로 봅니다. 단 이때 보시면요. 공장은 이때 그것이 농공단지 형성을 시켰다 할 때는요. 토지 용도지역 변경시켜주지 않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택지 개발지구 혼이들 주변에 많이 보시니까 큰 문제가 없다. 아파트가 올라가겠죠. 봅니다. 자, 전원 전기발전소 등진년 전원 개발 사업입니다. 전기발전소 진년 개발 사업을 한다. 랍니다. 할 때 앞으로 공장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요 경우에도요. 무슨 송전선 온다. 송전소라든지 뭐 배전소 이런 식의 어떤 설비만 설치한다 할 때는요. 제외합니다. 또 수력발전소는 산소겠죠. 이것도 제외한다.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 개발사업 하면 개발사업 시행 곳이 한순간부터 이제 자 해당 지역 전체가 도시다 봅니다. 그런데 개발사업 한 곳이 어디냐 하니까 또 취락지구 일대는 또 도시로 바뀌지 않는다. 그거는 또 이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어 산택지도 참 유명한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상이죠. 요 지역이 딱 발표가 딱 되어지면 건물이 아직 없어도 도시 같은 걸로 보겠다. 이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 요 관리지역에 보시면 대부분 다 농과 산으로 형성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이때 관리지역에 있는 요 논에 대해서 농지법상의 농업진흥지역으로 결정이 딱 되었다랍니다. 농업진흥지역. 그러면 비도시지역에 지정이 되어져 있는 농업진흥지역. 즉, 이 경우는 바로 농림지역으로 결정이 딱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요, 산에 대해서도 산지관리법상의 보전산지로 결정이 딱 되었다랍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산 중에서 보전산지는 바로 어떻습니까? 농림지. 그래서 이것도 농림이 딱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요 보전산지가 아주 멋진 산이면 따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하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전산지 결정이 되어진 관리지역은요. 구분하는 바에 따라서 농림 또는 자연보전지 이렇게 간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여기 두 번째 이겁니다. 항어 산택전도 합시다. 그리고 발표가 딱 되어지면 도시로 딱 바뀌어요. 바뀌는 뒤에 그 이후에 요 사업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요 해제가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종전토지 용도적으로 환원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해제되어진 것이 사업 지연 해제 등이면 환원되어지는데 사업 완료로 인한 해제는 환원되지 않는다.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파트를 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 지정 변경과 또 절차였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신 사항들이 이제 보시면 바로 30페이지, 31페이지의 상당부까지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보셨고요. 용도지역 행위자,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